오늘은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이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취득세 대충 얼마인가요? 이 취득세는 이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면적에 따라도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제가 취득했다면 그 아파트 가격이 5억이에요. 그 아파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라면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되는 거죠. 만약에 5억 원을 주고 취득했지만 그 아파트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 85제곱미터를 넘어선다면 그렇다면 1.3%가 적용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6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라면 2.2%가 적용되거나 2.4%가 적용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라면 3.3%나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이때 적용되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그때의 취득세율은 2.4%지만 9억 원 이하라서 그런 거고 9억 원을 초과한 100만 원만 초과하더라도 3.5%가 적용되는 거죠. 어떤 구간에 따라서 급격하게 취득세가 증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때 이 구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럼 아파트를 10억짜리를 구입하는데 내가 배우자와 공동 취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파트 5억 원어치 취득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율은 전체 아파트 이 총가액을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니까 어떻게 적용되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3.3, 초과라면 3.5%가 적용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이 지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아닌 거죠.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오피스텔은 우리나라 오피스텔의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안 보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4.6%가 적용되게 돼요. 이런 동일한 아파트를 만약에 증여받았다면 취득세율이 얼마일까요? 똑같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증여를 받는 경우는 취득세율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단순히 그 증여받는 재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 자체를 증여받았다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라면 3.8%고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면 4.0%가 되는 거예요. 취득세율이 꽤나 높죠. 그렇다면 아파트를 증여받았을 경우의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곤 하지만 증여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 취득가액을 모르는 거죠. 이때 이 취득가액은 공시가격이에요. 기준시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거래한 그 금액이랑은 약간 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높다곤 하지만 취득세는 계산을 해봐야지 정확한 금액을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방법. 첫 번째라는 건 두 번째 방법도 있다는 거겠죠. 이 첫 번째 방법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무조건 취득세를 100% 감면받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된다는 그 요건도 있고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취득해야 된다는 요건도 있고요. 60제곱미터라는 면적 기준도 있어요. 그리고 최초로 분양받아야 된다는 요건도 있죠. 무한정인가요? 기간 제한도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를 100% 감면받는 첫 번째 방법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데 이거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에만 등록하면 돼요. 양도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됐거든요. 이거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 임대, 일반적으로 4년, 8년 크게 구분되잖아요. 이렇게 4년짜리나 8년짜리 모두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이 임대사업 등록이 말소되잖아요. 그럼 감면받은 이 취득세가 추징되게 돼요.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아도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죠. 그리고 많이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 포괄 양수도하면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과태료는 물지 않지만 이 취득세는 100% 추징되는 거죠. 한 가지 예외는 있죠. 양도 허가를 받고 그리고 양도하면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죠. 요걸 잘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임대 의무 기간에 매각이나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다시 추징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을 임대 목적물로 등록해야 돼요. 임대 사업자니까.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되지만 다가구 주택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취득세 감면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건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만 가능해요. 내가 매매로 취득했다면, 증여로 취득했다면,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이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만 돼요. 물론 분양권을 사서 내가 최초로 등기됐다면 그거는 가능해요. 언제까지 가능하죠?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기준상 가능하죠. 물론 연장될 수는 있겠죠. 진짜 취득세 100%가 면제되는 게 맞냐? 라고 물으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취득세를 계산해 보니까 그 금액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0% 면제. 근데 취득세를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15%는 납부를 하래요. 결국 85%를 감면해 주는 거죠.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두 번째 방법 있죠. 이 방법은 좀 더 간단한 요건이에요. 위의 요건 아주 까다로웠죠?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면적 요건 있고 아주 까다로웠지만 두 번째 방법은 약간 심플한 방법이죠. 취득세를 안 내려고 하면 내가 취득하지 않으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집을 왜 사고 싶은가요? 이 집을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잖아요. 직장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여기서 쉬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이 집값이 엄청 오를 것 같아서 이 투자 차익을 내가 얻고 싶어요. 이래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행위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있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사지 않고 내가 100% 출자한 법인이, 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저는 그 주택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100% 주주고 그 법인의 대표자는 나니까.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죠. 이 법인은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돼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법인이 아니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100%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아버지가 100% 소유하고 있는 이 법인의 대표자도 아버지예요. 이 법인이 강남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이 주식이 나한테 넘어온다면 양도로 넘어올 수도 있겠죠. 증여로 넘어오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이렇다면 저는 이 주식을 받고 나서 대표자를 저로 변경할 수 있겠죠. 아버지였지만 저로. 대표자도 아버지였지만 저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예요. 이 법인은 뭘 갖고 있죠? 강남 주택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 주택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100% 주주잖아요. 대표자도 저로 바꿀 수 있죠. 제가 100% 주주니까요. 제 마음대로 바꿔도 되겠죠? 이렇다면 저는 이 주택을 취득한 게 아니라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지 않고 이 주택을 취득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법인이 보유하는 모든 취득세 과세 대상이 포함된대요. 법인은 이미 한번 샀잖아요, 법인이. 그러니까 이 법인을 그대로 내가 100% 주식을 인수한다면 이 법인이 갖고 있는 차량, 아파트, 상가, 이런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저는 별도의 취득세 부담 없이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간주취득세라는 게 2% 정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특수관계자를 가정했죠. 아버지의 주식을 제가 갖고 오면 저는 별도의 취득세 부담이 없이 이 강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 법인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